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이 사람을 찍고 싶다 이렇게 콕 집은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주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입니다. 이 디샌티스 주지사는 리틀 트럼프, 뇌를 갖춘 트럼프 이런 수식어로도 불리는데요. 올해 나이가 불과 43살에 불과하지만 미국에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 즉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안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이고 미국 정치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우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각 주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연방 정부에 영유아 백신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주문을 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플로리다주입니다. 플로리다주는 팬데믹 기간에 백신이면 백신, 마스크면 마스크, 연방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사사건건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중심에 디샌티스 주지사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에 도우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방역보다 자유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디샌티스 주지사가 전국적으로 공화당 지지자들한테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고 방역 규제를 풀고 Don't say gay,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서 동성애 같은 것에 대해서 토론하지 말아라, 이런 정책을 막 밀어붙이는데 공화당 지지자들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반짝 인기냐 아니면 2024년까지 지속 가능한 흐름이 될 것이냐,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척도가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지지율과 정치자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국적인 공식 여론조사에서는 공화당의 1위 후보는 여전히 트럼프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재밌는 비공식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매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리는 보수 진영의 대표 컨퍼런스에서 2024년에 누굴 지지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트럼프를 제치고 디샌티스가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사실상 선거판을 이끄는 공화당의 열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디샌티스의 인기가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금의 흐름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보도를 보면요, 트럼프에게 정치 자금을 대던 상당수의 고액 기부자들이 디샌티스에게 자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지표인데요. 미국의 선거는 정말 돈 선거이기 때문입니다. 자금력이 있어야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TV 광고를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디샌티스의 후원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Friends of 디샌티스에 들어온 자금들을 보니까 트럼프의 재선 도전 때 대규모 자금을 투입한 10명의 기부자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까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 한 번도 돈을 댄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디샌티스의 이름 그리고 디샌티스의 가능성을 보고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디샌티스는 어떤 인물일까요? 최근에 미국의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디샌티스를 조망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간지 뉴요커는 디샌티스 주변 인물들을 탐색해서 방대한 스토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오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디샌티스가 법률가가 된 계기와 그의 군 생활입니다. 디샌티스는 플로리다에서 태어나서 예일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수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대학 시절에 영향을 받은 영화 속에 한 캐릭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사실 저도 아주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혹시 A Few Good Men이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습니까? 관타나모 해병대 기지에서 벌어진 구타와 사망 사건을 다룬 유명한 법정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가 주연했는데 군 법무관인 주인공이 군 고위층과 거대 조직에 맞서서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변론을 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디샌티스는 이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 역시 하버드대 로스쿨을 거쳐서 군 법무관으로 활동했습니다. 영화에서 나온 실제 관타나모 기지에 근무를 하기도 했고요. 이라크전에 참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화를 꺼낸 이유는 디샌티스가 열정과 동시에 법률가로서의 논리 정연함을 갖춘 인물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A Few Good Men의 주인공처럼 디샌티스가 굉장히 달변가로 유명합니다. 아주 우파적인 정책을 지지하고 또 극단
극단적인 보수주의자긴 하지만 나름의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센티스는 약점을 극복한 트럼프 이렇게도 불립니다. 트럼프의 가장 큰 리스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말과 행동이었다고 한다면요, 공화당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생각을 대변하면서도 보다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후보가 바로 디센티스라는 겁니다. 정책적인 측면을 봐도요, 그는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좌파 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도 또 교사 봉급은 올려주고요, 라틴계 정치인을 자기의 주지사 선거 파트너로 영입하는 등 뭔가 유연하고 약간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서 아주 젊은 후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디센티스에게 최대 난제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트럼프입니다. 디센티스는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를 돕고 그의 궤적을 쫓아서 지금의 정치인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다시 도전했을 때 그에 맞서서 디센티스가 대선 주자로 경쟁할 수 있겠느냐, 또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트럼프를 어쩌면 공격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그에게 남아있는 숙제인 셈입니다. 트럼프 역시 최근 디센티스의 인기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미국 정치권에서는 디센티스가 결국 트럼프에 맞서서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 또는 제3의 인물과 아주 격렬한 경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윤홍호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